새벽 4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는 벌써 불이 켜집니다. 파도 소리와 섞인 상인들의 목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생선 비늘 긁어내는 날카로운 칼날 소리. 이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 한가운데 70세 오복순 씨가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은 그녀의 손은 40년 세월이 만든 지도 같습니다. 굳은 살, 칼자국, 성한 데 없는 손가락. 하지만 그 손이 생선을 잡으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입니다. 칼날 하나 흔들림 없이 단 3번의 손놀림으로 고등어 한 마리가 깨끗하게 손질됩니다. 손님, 이 고등어 좀 보이소? 눈이 이렇게 맑잖아에. 오늘 새벽에 들어온 놈입니다. 단골 손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순 씨는 이미 그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새 식구 집, 매운 것 못 먹는 남편, 생선구이를 좋아하는 초등학생 아들. 얼굴 한번 보면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 그것이 복순 씨가 40년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좌판 옆 해산물 가게 장말순 씨가 소리칩니다. 야, 복순아. 오늘 전어 떨어졌는데 좀 나눠줘라. 알았어라. 점심때 가지고 갈게. 이곳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경쟁자이면서도 가족 같은 관계. 누가 아프면 함께 걱정하고 누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합니다. 복순 씨에게 이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인생 그 자체입니다. 29의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학원 한 번 못 보냈지만 아들은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부산 시내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전부 이 좌판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복순 씨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아줌매, 건강은 괜찮아요? 아이고 뭐, 이 나이에 이만하면 양반이라 해. 하지만 복순 씨의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70세의 몸으로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의 매일 쉬지 않고 3년 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에서 온 한지혜 씨. 처음 시장에 왔을 때 그 며느리의 표정을 복순 씨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코를 살짝 찡그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모습. 생선 비린내에 인상을 쓰던 얼굴. 그리고 조용히 가지만 분명하게 내뱉었던 말. 여기가 우리 집안이에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복순 씨는 며느리 앞에서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생선 냄새 날까봐 일찍 씻고 손톱 밑을 유난히 깨끗이 닦았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을 데려온다는 날이면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한 옷을 입은 여자와 함께 있었고 복순 씨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복순 씨는 그날 일찍 좌판을 접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옷에 밴 생선 냄새. 내가 부끄러운 시어머니구나. 하지만 복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용히, 더 조심스럽게 살기로 했습니다. 패 끼치지 말자. 좋은 시어머니로 남자. 오전 10시 시장은 절정을 이룹니다. 복순 씨의 좌판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이 집 생선이 제일 싱싱해. 사람들의 칭찬이 들립니다. 하지만
복순 씨의 미소 뒤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습니다. 장말순 씨가 복순 씨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복순아, 요새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아니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다. 하지만 장말순 씨는 느낍니다.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복순 씨의 휴대폰에 아들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엄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300만 원만. 복순 씨는 대답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돈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은. 새벽 4시 자갈치 시장의 불빛은 오늘도 여전히 밝습니다. 하지만 오복순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원. 복순 씨에게는 작지 않은 돈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석 달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뭐.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지 뭐.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복순 씨는 며느리 지혜 씨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가. 지혜야, 요새 많이 힘드제? 아, 네. 괜찮아요. 지혜 씨는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순 씨는 준비해둔 봉투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받았지만 며느리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지 몰라서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지혜 씨 36, 서울 마포구에서 자랐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회사 세미나에서였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 부산 사람이라는 것만 빼면 딱 이상형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시장에서 일하시거든. 좀 거칠어 보일 수 있는데 마음은 정말 따뜻한 분이야. 지혜 씨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린내, 얼음물, 큰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 그 한가운데서 칼을 휘두르는 시어머니. 이게 우리 집안이라고? 그날 이후 지혜 씨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서울 친구들이 시댁 이야기를 할 때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에도 최소한만 얼굴을 비췄고 시장 근처는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생활용품을 파는 작은 셀러였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당당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수익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더 힘든 건 SNS였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고 성공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누구는 승진했다. 누구는 집을 샀다. 지혜 씨는 자신의 계정에 아무것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좁은 빌라, 적자 나는 쇼핑몰,
시장에서 일하는 시어머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사업 실패, 빚이 2천만 원. 지혜 씨는 매달 5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쇼핑몰 적자, 친정 생활비, 쌓여가는 카드값. 지혜 씨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돈 좀 빌려야 할 것 같아. 지혜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맨날 시어머니한테만 손 벌리는 거예요? 결국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혜 씨는 중고 명품 사이트에서 가방 하나를 샀습니다. 50만 원짜리 중고 가방. 쇼핑몰 촬영용 소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백화점 근처에서 촬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지혜 씨 아니가? 시어머니 친구 장말순 씨였습니다. 오늘 쇼핑하나? 그 가방 예쁘네. 아, 네. 그냥 볼 일 있어서요. 짧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몰랐습니다. 그 장면이 다른 방식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시장. 장말순 씨가 복순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복순아, 어제 내 며느리 봤는데 백화점 앞에서 명품 가방 들고 있더라. 복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0 빌려준 지 며칠 안 됐는데 아마 필요해서 산 거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복순 씨의 가슴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필요한 사람이 맞나? 그 생각이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 씨는 혼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은 잔액 80만 원. 70세 노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순 씨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쥔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줌매,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복순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시내빌라. 지혜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아 쇼핑몰 매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순이익 마이너스 120만 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지혜야, 이번 달 생활비 늦을까? 네, 엄마.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지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부족한 금액 150만 원.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한 번만 더 부탁해 볼까? 알았어요. 지혜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 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복순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80만 원. 다음 달 시장 자리 보증금 납부일이 코앞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50만 원 올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30만 원을 내야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지킨 자리.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삶 자체였습니다. 내가 뭘 먼저 해야 하나?
복순 씨는 처음으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 장말순 씨가 복순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복순아, 너 요새 왜 그래? 얼굴이 완전 상했네. 아니라,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라. 복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장말순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국밥 2그릇을 사왔습니다. 먹어라. 입맛 없어도 먹어야 산다. 복순 씨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말순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아, 내 며느리 말이다. 친정이 요새 많이 어렵다더라. 복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빚이 많대. 며느리가 매달 돈 보내고 있다더라. 그 명품 가방도 중고래. 쇼핑몰 사진 찍으려고 산 거. 복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복순아, 너도 숨기는 거 있지? 보증금 올랐다며. 복순 씨는 깜짝 놀라 장말순 씨를 쳐다봤습니다. 왜 아들한테 말 안 하노? 짐되기 싫어서. 그게 무슨 소리고. 복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데 내가 또 손 벌리면. 그건 아니잖아. 장말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순아, 너도 지혜도 똑같다. 둘 다 자존심 때문에 입 다물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 그날 밤, 복순 씨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내 사정 말하면 부담스러워 할 텐데. 하지만 시장 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복순 씨는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80만 원. 아들을 도와줄 수도 자리를 지킬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어둡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40년간 칼 한 번 흔들리지 않았던 그 손이 지금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너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나? 엄마가 얘기 좀 하고 싶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복순 씨는 차를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아들아. 엄마가 말 안 한 게 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복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시장 자리 보증금이 올랐다. 50만 원 더 내야 된다. 아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130만 원. 다음 주까지 내야 돼. 안 내면 자리를 잃는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짐 되기 싫었다. 그리고 지혜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지혜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통장에 80만 원밖에 없다. 너희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자리 지킬 돈도 없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그냥 좋은 시어머니로 남고 싶었다. 폐 안 끼치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 복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혜야, 저도 숨긴 게 있어요. 친정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빚이 2천만 원이에요. 제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그걸 왜 말 안 했어? 부끄러웠어요. 제가 무능해 보일까봐. 그래서 쇼핑몰이라도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지혜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가방도 명품 아니에요. 중고로 샀어요. 쇼핑몰 제품 사진 찍으려고요. 복순 씨가 지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었다. 말순이가 다 얘기해줬다. 어머니가 아셨어요? 그래. 근데 나도 미안하다. 지혜가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속상해하기만 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숨기고 살아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서로 조심하며 살았어요? 복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자리부터 지켜야 해요. 보증금 130만 원, 우리가 이번 달 월급에서 내고 엄마한테 빌린 300만 원은 나눠서 갚을게요. 아들아, 괜찮겠나? 네.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면 돼요. 그리고 지혜 쇼핑몰도 같이 고민해봐요. 지혜 씨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미안해요. 혼자 다 떠안으려고 했어요. 우리 부부잖아. 앞으로는 같이 하자. 며칠 후 시장. 장말순 씨가 복순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야, 복순아. 요새 얼굴이 좀 풀렸네? 응. 애들이랑 얘기 다 했다. 잘했다. 말순아, 고맙다. 뭘? 우리가 몇 년 버신데. 복순 씨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 씨가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선 손질 좀 배우고 싶어서요. 복순 씨는 놀란 표정으로 지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제 쇼핑몰에 콘텐츠가 필요해요. 어머니 손질 기술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내가 영상에? 네. 어머니 손은 정말 예술이에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복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우리 며느리가 원하는데. 그날 저녁 복순 씨의 빈 좌판. 지혜 씨는 휴대폰을 거치대에 고정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지혜야. 생선은 눈부터 봐야 돼. 눈이 맑으면 신선한 거야. 복순 씨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칼 한 번, 두 번, 세 번. 고등어가 깨끗하게 손질됐습니다. 와, 진짜 빠르시다. 어머니, 이거 몇 년 하신 거예요? 40년. 내 남편 키운 돈이 다 여기서 나왔다. 지혜 씨는 복순 씨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하지만 그 손에는 세월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존경해요. 뭘? 진심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복순 씨가 지혜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함께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서로의 마음도 천천히 손질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순 씨의 좌판 앞에는 오늘도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좌판 한켠에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복순 이모의 생선 손질 클래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지혜 씨가 만든 팻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복순 씨의 좌판 앞에 5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주부들,
요리에 관심 있는 대학생, 은퇴한 남성까지 지혜 씨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고등어 손질을 배워봅시다. 생선은 말이지, 눈부터 봐야 됩니다. 복순 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칼을 든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복순 씨는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칼질을 가르쳐 줬습니다. 40년 경험이 녹아든 손길이었습니다. 클래스가 끝나고 한 주부가 말했습니다. 이모님, 다음 주도 올게요. 정말 유익했어요. 복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복순 씨의 집. 아들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클래스 어떠셨어요?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좋았다.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배우더라. 내가 40년 한 게 쓸모가 있구나 싶었다. 당연하죠. 어머니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지혜 씨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오늘 올린 영상 조회수가 벌써 5천이에요. 진짜? 네. 댓글도 엄청 많아요. 우리 쇼핑몰 방문자도 늘었어요. 생선 손질 도구 매출이 3배나 올랐어요. 지혜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 둘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복순 씨가 지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밤, 복순 씨는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4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칼을 잡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수없이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순 씨는 알았습니다.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듯 마음의 비늘을 벗기고 속내를 꺼내놓으니 비로소 진짜 관계가 보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클래스 참가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복순 씨는 장말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나 요새 젊어진 것 같다. 그래 보인다. 얼굴에 생기가 도네. 고맙다. 내가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 뭘? 원래 너희 둘이 풀어야 할 일이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저녁, 복순 씨는 지혜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요새 쇼핑몰은 어떠노? 많이 나아졌어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는 친구들한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 자갈치에서 40년째 생선 손질하세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라고요. 복순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밤 복순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생선도 비늘 벗기고 내장 빼내야 제대로 된 맛이 난다. 사람 관계도 그런가 보다. 거칠에 다 벗겨내고 속내 꺼내놔야 진짜가 되는 거. 복순 씨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내일도 시장에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70세 생선 장인 오복순. 그녀의 인생은 지금 가장 빛나고 있었습니다.